마지막 코너입니다. 빅픽처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료, 비료 이쪽에 자금도 상당히 좀 많이 쏠렸습니다. 물론 오늘같이 반등장에서는 올랐던 부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부분 외에도요. 지금 완성된 식품,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만드는 음식료는 조금은 다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상을 되찾은 가운데서 그동안은 밀키트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만 각광받았는데 음식료는 과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효열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음식료 얘기하면 에그플레이션부터 떠올리시지만 사실은 이 원재료 관련된 업체들과 또 가공식품을 완성품을 만든 업체들의 논리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음식료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 좀 반등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사실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또 곡물가 상승을 또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사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사실 주가 하락도 물론 시장의 하락도 컸지만 사실 음식료 업종의 하락이 좀 깊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이제 아무래도 곡물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투자 심리로 인해서 좀 하락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보면 오히려 시장 흐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음식료 업종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리오프닝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음료 쪽 부분, 주류라든가 음료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게 이제 제한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수준으로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반등을 좀 일으키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달리 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국면이 되면 이제 전 업종,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출 업종을 보면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르게 반등을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가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국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실 먹어야 되거든요. 필수 소비재잖아요. 네. 의식주. 그렇죠. 하루에 3번은 꼭 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수요 둔화에 오히려 역으로 보면 방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오히려 음식료 업종은 좀 방어적인 성격을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반등의 흐름에 좀 힘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의 속도라든가 소비의 강도도 일단은 음식료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약했던 이유가 원재료가 상승, 곡물가의 상승이 원재료가 상승으로 네. 부담이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가격 인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곡물가, 원재료가 상승을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좀 전가를 하고 있는지 그 상황도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서부터 사실 곡물가가 계속 좀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가격 인상을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그쵸. 단행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워낙 이제 주가 추세도 약세였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 이런 원재료가가 아무래도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일단 이상기후 부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물류 대란 이런 것 때문에 운임비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이슈가 계속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네. 비료 가격도 최근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비료 가격도 급등을 했고 막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제 국내 밀이나 옥수수 수입량 중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한 1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는데 한 10% 수준 정도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가격 인상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같은 거를 보통 쌓아두거든요. 기업들 보면은 과거에 들여왔던 재료들을 쌓아놓기 때문에 이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싼 원료로
출시를 하고 대신 가격은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먹는 부분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곡물 가격이 이런 상승을 지속을 한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한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건 사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 업체 입장에서는 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가력이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업종 내에서도 보면 곡물 가격 급등하고 좀 연관성이 좀 낮으면서 또 일상 회복에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기업 위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았어요. 예를 들면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뭐 예를 들어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네, 오히려 좀 흐름이 좀 좋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음식료도 이 주력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디는 라면하고, 어디는 빙과류고, 어딘 주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음식료를 저도 이제 분류를 좀 처음에 하면서 보면 워낙이 많습니다. 맞아요. 음식료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류를 조금 이제 특징적인 업종 위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가장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라면이거든요. 라면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심의 신라면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오뚜기 진라면 뭐 이런 흐름이고요. 음료나 주류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뭐 칠성 사이다 쪽도 있고 또 주류 쪽도 많은데, 특히나 또 주목할 것은 무탄산이나 무라벨 제품들이 굉장히 그 매출이 뛰었더라고요. 수익도 그렇고. 무탄산 무라벨은 지금 페트병이 다 투명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 라벨을 얘기하신 뺀 거 같고, 부분. 네네. 무탄산은 뭔가요? 그러니까 탄산을 좀 제거한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인기예요? 탄산이 있는 거 말고 탄산을 뺀 제품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매출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람도 굉장히 견조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좀 인기산 테라에 저는 요걸 못 봤는데 그 병을 따는 스푸너가 인기가 있다 그래요. 전 광고는 봤어요. 네, 저도 광고를 봤는데 실제로 좀 사보지는 못했지만 스푸너가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과 제빵 쪽에서는 농심이라든가 또 이제 SPC 삼립이 최근에 또 핫하죠. 포켓몬빵이 굉장히 인기인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 편의점 이렇게 가보면은 그걸 찾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있어요. 그걸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엄청나게 판매량을 좀 늘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밖에 뭐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음식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도 사실 좀 추세 흐름은 좋습니다만 일단 리오프닝에도 굉장히 민감한 쪽이 아무래도 이제 주류 쪽, 주류 관련 쪽이 아무래도,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제 업소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제한도 완전히 풀리고, 그다음에 그 단체 손님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면 업소 쪽에 나가는 이런 주류 상품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도 롯데 칠성이라든가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꾸준히 같은 제품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SPC 삼립 같은 경우는 43일 만에 이제 포켓몬빵이 1000만 개가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잘 감은 안 오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한 달 만에 이렇게 팔렸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이, 삼양 보통 이제 라면인데 불닭볶음면이 사실 출시된 거는 10년이 됐습니다. 그쵸. 10년 전부터 출시는 됐는데 이게 사실 K라면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저는 좀 매운 거 싫어해서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종류가 또 많더라고요. 저는 상비약처럼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들한테도 굉장히 입맛에 땡기나 봐요. 그래서 중국 쪽에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가 또 미국이나 유럽까지.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보면 불닭볶음면을 최근에 그 BTS가 이제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거를 돌면서 같이 홍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4만 명 정도가 관심 이게 보고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게 불닭볶음면을 일단 5월 달이죠. 다음 달에 유럽에 이제 또 이런 홍보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7월에 이제 미국에 출시한다 이런 부분으로 제품명은 조금 달리해가지고 그 기호에 맞춰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 음식료 그러면은
내수업종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수출을 이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격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라면 하면은 워낙에 뭐 라면이나 과자를 제가 한창 많이 먹을 때가 있어서 뒤에 그 성분을 보면 요즘에 팜유 하는데 낯서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네네. 굉장히 좀 익숙한 게요. 네네. 이 팜유가 대체적으로 뭐 라면 튀김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과자 튀기고 그럴 때 이거 다 팜유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팜유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미 가격은 한 차례 올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팜유 최근 들어서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사태에 어떤 네. 영향 받는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사실 뭐 실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보면 관련 그 기업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핫하게 뭐 상한가를 그러니까요. 가거나 네네.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또 이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것은 최근에 좀 급등세가 너무 좀 깊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분명히 모멘텀이라든가 걸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우리가 그 가격을 어떤 기업을 매수할 때 가격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사실은 네.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이 또 완화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최선호주 하나 좀 뽑아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음료 아까도 이제 주류 쪽을 말씀을 드려서 네. 사실 그쪽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주류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삼양식품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1분기 매출이 한 3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59%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시즌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부각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K라면의 수출의 거의 50%를 담당을 한다 그래요. 불닭볶음면이. 사실 저는 신라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불닭볶음면이 사실 K라면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 수출 비중이 한 34% 정도 되고요. 그 밖에도 미국이나 동남아, 일부 유럽 등에 고르게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계속 확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올해 예상 실적이 컨센서스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7%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용식품 지금 현재도 뭐 주가는 좀 많이 올라 있지만 네. 2019년 과거 전고점 최고점이 14만 원대 정도 네, 됐었고요. 맞아요. 또 증권사들의 의견들이 보통 한 13만 원대 정도의 목표 주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추세가 좀 양호한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호주는 삼양식품이었고 그럼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일단 인플레가 또 영향이 있겠지만 음식료 인플레에도 오히려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 소비자인 이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인플레 시대에 오히려 수혜주,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빅픽처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 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